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이제 받아야 될 거는 받을게요.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템포를.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관계대명사예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80? 81인가? 82인가? 그래.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밑에 나와 있는 바랑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I met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때 앞에 나와 있는 the man이랑 뒤에 나오는 he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문장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 and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and 넣어줘 가지고 and랑 he랑 합해줘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사람이고 그 다음 얘 주어 역할하는 거니까 주격이다라고 해서 who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한 거야. 안 그랬으면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표부터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을 거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내용을 앞에 나오는 이 명사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쓰이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대명사와 합해지게 되는 거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와 합쳐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렇다 보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어떻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선행사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뒤에서 어떠한 격의 자리에 있었냐, 한마디로 주어 자리에 있었냐 목적어 자리에 있었냐를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게 언제야? 중학교라고.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보통 뭐밖에 안 물어보니까 관계대명사 사이에서만 물어보니까. 이게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뒤에 문장에서 얘가 완전한 문장이야 혹은 불완전한 문장이야 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자리가 접속사의 자리야 관계대명사의 자리야 나가는 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향성이 그렇다. 이렇게 알고 나서 단순하게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학교. 뒤에 거로 가자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항상 관계대명사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 앞에 나오는 절과 뒤에 나오는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주어가 동사하는 절을 앞에 나오는 명사에 연결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이면서 얘를 지칭하는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 밑에 거에서 이거 틀리게 되는 거잖아.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밑에서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 그 다음에 사람 이외의 것들은 뭐 which나 that을 쓴다.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what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따로 가기보다는 기본적인 건 봤으니까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에 얘는 대명사다라고 했으니까 대명사니까 앞에 지칭하는 명사 있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말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지칭해줘.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원래 뒤에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 제외하고 나서 뒤에 문장 불완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주격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바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 아이를 목적격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항상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 불완전한 문장을 갖고 오게 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목적어 같은 경우에서는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잖아. 그게 뭐야? 대웅아,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가 동사의 목적어, 또 하나가 뭐야? 예? 또 한 가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쭉 뒤에 나온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항상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앞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아이를 우리가 목적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말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치사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지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는. 그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때 전치사 같은 경우에서 뒤에 명사 없는 거니까 불완전해졌어. 자, 그럼 이 경우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후나 혹은 훔이나 혹은 대시나 혹은 위치나 다 쓸 수 있잖아. 그지? 생략도 가능하죠? 자, 근데 이때 전치사가 원래 이 뒤에 있던 명사 앞에 있던 말이니까 얘가 앞으로 옮겨올 수 있잖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게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그럼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얘 같은 경우에서 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당연하게. 명확하게 목적격 whom이라고만 적어주셔야 되고 위치만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hat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문법 했을 때 이때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는 항상 못 쓰는데 인덱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쓰면 얘가 쓸 수 있게 된다? 접속사로 쓰면 돼.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면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감안하고 나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뭐 나머지면은 뭐 위치나 대세 쓴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movie라고 하는 선행사 명사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 주격해서 뭐 꾸며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위치 원스는 생략을 할 수 있어? 없어? 참아요? 있어요. 있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생략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다라고 해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에서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문장은 다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which was 생략 가능하고요. 이때 아쉬웠네. 위치로 봤는데. 네, 얘도 지금 만약에 여기 위치였다라고 하면 목적격이다 보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한다. 뭐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고요. 쭉 넘어가서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이라고 해서 너네 이번에 계속적용법 시험범위 들어갔었니? 1학기 때? 네. 들어갔어. 오케이.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이라고 해서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선행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컴마를 안 찍는 거. 컴마를 안 찍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제한적용법이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래서 제한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제한적용법이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2명의 동생을. 근데 어떤 동생? 파일럿이된 동생들. 이라고 해서 파일럿인 동생 2명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제한적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보충 설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삽입이에요. 한마디로 삽입절의 방식으로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한마디로 끊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돼. 그녀가 갖고 있어요 2명의 동생을. 근데 그녀가 파일럿이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삽입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모르시는 부분, 이해 안 되시는 거 너무 빠르다, 모르겠다, 없어요? 자, 여기서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의 의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말했던 바 그대로야. 의미 차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용법은 명사를 한정시키는 거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관계대명사의 절을 먼저 해석하시고 나서 명사에 덧붙여주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한정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명사의 범위를. 계속적용법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부터 끌고 가서 해석을 하신 다음에 문장을 끊어주시고 나서 의미를 덧붙여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덧붙여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한 의미 차이가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해봤자 중학교 수준에서밖에 안 나올 거야. 고등학교에서 이거 절대 안 물어봐. 이거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는 문제를 정말 쉽게 내는 거라서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있으니까 얘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안 나오니까 겉띵 위치가 기본적으로 what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 위치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덧띵을 꾸며주니까 기본적으로 관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의 역할까지 관계대명사까지 한 번에 합쳐서 만들어주게 되는 아이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what은 관계하면 이제 선행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돼서 얘는 명사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의 역할이 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서 나와 있다시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은 쭉 훑었으니까 지금 밑에 내려와서 지금 대명사, 관계대명사의 격변화라고 해서 나와있죠. 여기서부터 조금 잘 보시면서 갑시다. 앞에 부분은 한 번 쭉 훑은 거니까.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가 절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 소유를 나타내면 소유격을 쓴다 라고 해서 나있는데, 이건 뭔 소리야? 두 가지의 문장을 여기서 이 말을, 이 대명사를 앞에 나오는 지칭하는 명사에 붙여주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격이 될지 목적격이 될지가 달라졌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and를 넣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인 to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었던 거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도 I met him 이라고 해서 얘 목적격이죠. 목적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the man이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접속사 있고 나서 합해진다라고 하면 목적격인 who나 whom이 되겠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어의 종류 하나가 더 나왔잖아.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and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the man이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합해져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형태로 하면은 두 번째 형태인 거야. who나 whom I traveled with라고 해서 전치사에서 끊어졌잖아.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명사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전치사를 원래 이 명사 앞에 있던 거니까 얘를 앞으로 옮겨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with whom I traveled라고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I traveled, with whom I traveled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죠 혹시? 되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밑에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를 여부를 따지는 문제들은 항상 어렵단 말이야. 조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도 보시면 자 남자야. 근데 어떤 남자야? 너가 원하는 거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had just left. 방금 막 떠났어 라고 하는 건데 이때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으면 여기에 with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with가 없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약간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야? 살짝 내가 뒷담화를 할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 소재거리로 삼을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 정도가 되는 거라서 살짝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꼭 잘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들은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보자. 언제 나오더라?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얘는 살짝씩은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2학기 때 중간 이후에서는 아마 교과서 본문에서 한두 번씩은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그때 가서 얘를 한번 잘 봐보자 라고 하시면 늦어요. 1학년 때부터 많이 나오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 혹시 이전에 들어갔니? 예? 못 들어갔어? 지금 일단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너네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가정 아래에서 설명한 거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다시 말해주셔야 돼. 그때는 따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얘는요,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볼 수 있는 활용형이에요. 빠르면 중학교 3학년 때 볼 거야. 그래서 얘는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야, 얘. 뭐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예문을 써드릴게요. 자, there are many toilets. 자, 많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some of them which are useless 라고 하면 지금 이 문장에서 답 뭐야? them이야? which야?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표지야? 왼쪽 오른쪽 이지선다 50%다 them? 진짜로? 여기서 답이요 which 그러면 어려워 근데 이거 자 근데 왜 그런 거냐 여기서 왜 which냐 답의 근거가 되어지는 건요 얘밖에 없어 여기서 얘가 마침표가 아니 컴마니까 which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컴마가 아니었어 그럼 마침표야 그러면 됩니다 답의 근거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냐 자 여기서 만약에 컴마였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의 문장은 이어진 거야 끊어진 거야? 라고 하면 이어진 거지 삽입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주어 동사 있고 뒤에서도 주어 동사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 거라고 them은 대명사잖아 지칭하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앞에 명사에 엮고 싶으니까 접속사의 기능도 하면서 얘를 지칭하는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컴마가 이제 마침표가 아니고 컴마니까 그래서 위치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마침표였다 라고 하면 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만약에 여기서 컴마야 컴마인데도 내가 됨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접속사 넣어주면 되지 그죠? 이때 접속사 넣어주는 거 뭐 넣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and나 but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해석상 알맞는 거 하나만 넣어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계되면서 계습조건법이잖아 계습조건법이 너네 시험범위에 들어왔었잖아 접속사 풀어주는 거 문제 나왔었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는 거 안 나왔어? 저희 시험본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네? 대시예요 선생님 뱀이에요 그렇구나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개수조언법은요 가장 쉽게 물어보게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 여기서 관계대명사 다시 대명사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 알맞는 접속사 알아서 넣어봐 해석사 이렇게 바꿔서 내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학교에서밖에 안 나와. 그럼 고등학교는 대략적으로 뭘 물어봐? 그냥 여기서 대미야 위치야?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접속사 넣어주고 나서 그럼 대미야 위치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리를 물어보는 거야. 접속사의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대명사의 역할만 해주면 충분한 자리냐 그렇게만 물어보는 거라서 이 부분은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많이 써. 학교 주요 문법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나와라 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요. I have a lot of friends. 자, 나는요 가지고 있대요 많은 친구를. 자, one of them can speak French. 걔들 중 한 명이 말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를 이라고 해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별도의 두 개의 문장이니까 지금은 them을 써준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컴마로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관계사로 해서 whom이라고 써졌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얘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잖아. 근데 바로 다음 동사 나오잖아. 주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목적격으로 썼어? 이게 문제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원래 주어가 뭐야? 원이잖아. 그죠? 얘는 무슨 자리인 거야? 지금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자리인 거잖아. 그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지? 그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잘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고등학교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계속지원법의 활용이야. 여기까지가. 뭔 소리인지 되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활용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갈까 안 갈까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계셔도 충분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소유격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다 and 넣을게요. 자, 그러면 he is the man. 자, 보어. 자, 그러면 이때 뒤에 나오는 his랑 man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nd랑 his랑 합해서 얘가 소유격인 거니까 소유격 who가 됐죠. 그럼 우리가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 소유격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지. 그치? 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my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it is my라고 하면 그거는 내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데? 뭐라고 하는 그 소유의 대상이 되어지는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얘 다음에 뭐가 와? 얘처럼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관계대명사들 간의 차이를 한번 구분 지어보자고. 일단 관계대명사 선행사 무조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와요. 그 다음 동사 나오면 우리가 얘를 주격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목적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전치사로만 끝났어? 그래도 얘도 목적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명사 바로 칠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해서 얘 소유격. 자, 여기에 명사에 괄호를 친 이유는 얘처럼 그 소유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또 한마디로 내가 샀어 그의 차를 이라고 하면 이거 소유격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결국에 whose car I bought 라고 해서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처럼 명사 바로 앞에 있고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격까지의 공통점이 뭐야? 한마디로 얘랑 얘는 달라. 얘의 공통점은 뭐야?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하죠. 그치? 주격 불완전해요. 목적격 불완전해요. 얘도 전치사만 나와 있으니까 불완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치사의 목적격이랑 소유격 간의 공통점은 뭐야 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지. 그치? 소유격 관계되면서 방금 말한 대로 완전하잖아. 얘는 불완전하면 안 돼. 완전해야 돼. 자, 근데 얘는 또 왜 완전해? 전치사가 앞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얘 뒤에 불완전한 거 있어? 빠진 거 있어? 없잖아. 다 있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얘는요 살짝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관계대명사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와. 그러다 보니까 이때 what이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아. 아주 좋은 거야.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중학교 내용에서는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라고 하는 거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뭐랑 비교하는 거야? what은 일반적으로 that이랑 비교하는 거야. 얘네 둘 다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차이는 뭐야? w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죠. 근데 t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죠. 얘는 불완전하고 얘는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저 자리가 관계사 자리야 접속사 자리야 라고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요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야 라고 하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 같은 거를 잘 알아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에서는 모르시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테스트 봐서 약간 모르시는 부분이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방학이잖아. 너네 방학 시기 언제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클릭 잡아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 다시 해드리고 다시 할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화표라고 해서 이거 표 있는데 이거는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가장 기본인 거야. 가장 기본이니까 외워주시고 여기서 사실 이 OVH를 안 하고 싶어 나는. OVH를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소유격에서 후즈 하나, 이때 후즈 하나 똑같잖아? 자, 여기서 내가 혹시 OVH를 소유격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거 다른 문제에서 혹시 본 적 있어? 없다라고 하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나 있다. 없다. 다 없어? 오케이. 이때 OVH는 살짝 좀 말이 많아. 한 5년 전, 6년 전 자료에서나 보통 OVH를 소유격이다 라고 해서 많이 문제를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OVH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은 아니고 소유격처럼 만든 아이지 라고 해서 소유격에서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I receive, 내가 받았어요. 많은 질문을 뭐가 얘 아니잖아. OVH만 보고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내가요, 봤어요. A house, 집을. which the windows. 자, 그 집에 뭐야? 창문이 were broken, 부서졌네. 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of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뭐의라고 하는 거잖아. 원래 얘를 맞게 고쳐보자 라고 하면요. The windows of a house. 그 다음에 were broken. 이 문장에서 변형을 시켜준 거야. 쟤처럼. 그래서 이때 of가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보니까 이때 얘도 소유격처럼 다뤄주자 라고 해서 결국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이 만들어준 형태라서 얘는 일단 빼고 하셔도 돼요.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하지 않아. 얘는 약간 상위권, 극상위권 문제 정도에서 나올까? 외고에서나 지금에서는 약간 좀 자사고나 외고 정도에서나 보통 다루지 일반고에서까지 얘를 잘 다루는 학교는 그치? 좀 어렵게 가는 학교들 정도 말고는 없어요. 이 근처에서 보자면 대지는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쟤는 뒤에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예시 가지고서 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의 위치 이거는 앞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관계부사. 자, 지금부터 조금 빨리 설명하면서 갈게요. 잠깐만. 자, 우리가 관계부사의 선행사에 네 가지 있죠. The time, the place, the way, the reason. 그리고 시간, 이유, 자,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 한마디로 관계 가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한다라고 관계부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한테 설명한다라고 하면요. 앞에 이렇게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주고요. 뒤에 내가 이 시간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말을 쓴다. 그 다음에 이 관계부사라고 하는 말을 일종의 접속사처럼 써가지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때 얘가 이 시간을 말해주는 아이니까 뒤에서 그럼 똑같이 시간 어디에서 혹은 언제 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네. 그래서 관계부사는 이 주어 동사랑 앞에 나오는 명사랑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서 뒤에서 그 시간 동안에 혹은 그 장소에서 라고 하는 부사를 나타내는 역할까지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해서 만들어진 말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표가 있다면 좋겠지만 관계부사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있네.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 주셔야겠지. 그래서 가장 쉬운 예시가 이런 거잖아. There is a house which I live in 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때 in을 앞으로 옮겨와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니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장소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니치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이 장소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니까 얘를 두 단어였던 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where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 명확하게 장소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명확하게 장소를 가르쳐주는 전치사랑 위치랑 합해지면은 관계부사가 될 수가 있겠네. 라고 해서 in이라고 하는 아이는 at이랑 on이랑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in 이렇게. 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it이랑 n이랑 on이랑 to랑 위치랑 합해주죠. 방법은 in이치랑 합해주잖아. 이유 같은 경우에서는 for이치랑 합해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네. 여기서 빠진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먼저 갈고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계사의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 혼자 있을 때 생략한다. 앞에 전치사 없어야지만 생략한다. 전치사 있으면 생략 안 한다.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한다. 관계부사 두 개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하다. 더웨이 하어는 둘 다 동시에 못 쓰고 무조건 생략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문제, 얘네들은 예시 문제지, 포인트 문제. 이거는 넘어갑시다.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보면서 하는 게 나으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다음 문맥과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자, 유슈 어디냐고? 네. 91쪽. 네. 자, 항상 대가 왓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 뭘 봐야 돼? 앞에 거 봐야 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대가 왓을 구분 짓는다, 같이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건 대시 접속사냐, 왓이 관계대명사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만 보시면 당연히 답은 나와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위치랑 왓을 구분 짓는 거지. 자, 그럼 얘 위치랑 왓 둘 다 어차피 뒤에 문장 어때? 불완전해. 그럼 차이가 뭐야? 얘 선행사 있고 얘 선행사 없잖아. 그럼 앞에 선행사 있어? 있네요. The best product 라고 해서. 그럼 당연히 위치가 될 수밖에 없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 자, 밑에 거 We read your weekly newspaper column 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너의 매주마다의 칼럼을 읽었어요. 위치나 what인데 자 앞에 뭐 있어? 컴마가 있네? 그럼 생각할 필요 없이 뭐야? 위치지.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에서 뭘 못 써요? 무조건 대과 what을 못 쓰지. 그죠? 이것도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내고 말 문제야. 얘네들 너무나 쉬워. 자, if this house is not that what 앞에서 말했죠. 똑같잖아. 선행사 없어도 돼. 둘 다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 그럼 답은 뭐예요? 뒤에 문장이 어떤가? 전치사로 끝났네요. 그럼 마시겠네요. 쉽죠? 자, this listening task 이 듣기 시험은요 contain 담고 있어요. Short, easy conversations 대화를 on that which라고 해서 나와있어. 그럼 위치지 뭐. 왜?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안 되잖아. 아예 못 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약간 문제를 고생 많이 하셨다. 혹은 살짝 좀 더럽게 만들어 노력하셨네. in that, in which. 자, in that은 저번에 말했죠.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 안에 in which는 뒤에 문장 완전. 그럼 얘네 둘 다 뒤에 문장 완전해. 그러면 얘네들을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해석. 아시겠죠? 해석이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너네 문법 독해할 때 말해줬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학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밑에 넘어가시고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숙제. 자,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절 that.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자,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라고 하면 뒤에 당연히 문장 완전해지게 되지. 관계대명사 that이다라고 하면 뒤에 문장 당연히 불완전하지. 자, 근데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다, 선행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편법이야. 너네가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뭘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돼. 앞에 명사가 있고 없고로서 저는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알아보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명사절 접속사인데 앞에 명사 있는 경우 뭐야? 가장 대표적으로 동격에 대 있죠? 동격에 대해서 뭔데? 앞에 뭐와요? 추상명사 나오고 나서 접속사 that 쓴다 라고 하면은 앞에 나오는 명사랑 뒤에 나오는 대절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얘 그럼 쓸 수 있네. 그죠? 동격에 대해서는 언제 받아놨어 너네? 중학교 때 안 쓰잖아. 그죠? 고등학교 이상에서 나와. 그니까 얘는 편법이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혹은 중학교 수준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장으로서 접속사 대다 앞에 명사 있는 거 뭐 있어? 정말 단순하게 tell A 말했다 A에게 대절을. 그럼 얘도 쓰네. 그죠? 말했듯이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4인데 나 이거 야
뒤에 복합관계사를 보면요. 너네 이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나 못 들어봤다. 오, 두 분만 들어보셨어? 들어봤어요, 효주? 못 들어봤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근데 몰라요. 아? 오케이. 자, 복합관계사 어려워요. 먼저 말할게요. 아시겠죠? 뒤에 안 되면 바로 물어봐. 자, 복합관계사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랑 뭐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관계사랑 에버리랑 합해졌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편법이야. 이해하기 좋게 말해주는 거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 보라. 그러면 복합관계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줄여서 말할 거야. 아시겠죠?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표로서 정리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자, 대명사에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이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왜 명사라고 해요? 얘를 왜 복합관계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건데 절이 올 거야. 절이 올 건데 이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절은 당연히 그럼 어때? 불완전하겠지. 그죠?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중에 하나 할 거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은 당연히 불완전해야 돼. 그지? 얘를 제외하고 보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거야.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와시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선행수 없어. 그냥 얘네가 명사야. 그러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해. 와시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두 가지로 쓰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사절, 부사절. 자, 명사절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건 명사로서 쓰인다라고 하면 whoever, anyone, who랑 의미가 똑같다야. 여기 나와 있지. 자, 그리고 whichever, whatever는 anything. 아이고 이거 급하게 쓰다 보니까 못 썼어요. anything이에요. anything that 혹은 anything which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부사 뭐예요? 전부 다 노메럴 다음에 who랑 what이랑 which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뭐 하더라도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야. 명사 who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라고 하면 민주야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얘네들 다음에 아시겠죠? 불완전. 그 다음에 서연아. 서연? 미안해 오늘 안 왔구나. 뭐한테 물어봐야 되지? 세영이 아까 물어봤니 내가? 안 물어봤지? 세영아? 그러면 부사 no matter who, what, which 다음에 문장은 완전 불완전? 부사니까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완전이에요. 이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얘가 얘를 많이 헷갈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네들은 복합관계 대명사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니까 여기서 명사, 부사, 한마디로 명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의 절이 문장에서 통째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든가 부사의 역할하든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바뀌어? 얘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도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둘 다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네들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냐 아니면 그냥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냐 이거를 구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얘들은 문제로 나와. 해석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밑에 있는 자, whoever break this rule 자까지 끊고 주어져. will be punished. 이 규칙을 깨는 누구든지 처벌받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주어네. 그러니까 이때 whoever는 뭐랑 똑같다? anyone, who랑 똑같다. 그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얘네들을 관계사 플러스 애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 안 되시면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밑에 거 whoever calls me. 자, whoever calls me. 컴마 찍었어. 끊어졌어. just say. 자, 말해 그냥. 연결문이잖아. 내 라임아. 나 나가 있다고. 자, 그럼 이때 whoever은 누구든지야? 아니지. no matter. no matter who calls me. 누가 나한테 전화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 나가 있다고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의미가 달라요. 바꿔주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얘는. 네. 저 세 개말을 쓰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라는 거면 whoever를 anyone who라고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고 해석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절도 구분 지어줘야 돼. 그럼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잘 구분 지어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건데 둘 다 그건 좀 어려운데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하는 건데 둘 다. 해석할 때도 달라지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문제도 나와. 그러다 보니까 해석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 풀기 때문에도 그래.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얘네들하고 문제 안 만들어. 내신. 내신에서. 자,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복합관계 부사로 갈게요. 자, 복합관계 부사는요. 얘네들은 알아둬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은 아셔야 돼요. 나머지 거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however이야. however이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whenever, wherever 그러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앞에서 뭐라고 해서 부사지 뒤에 문장 불완전해. 어차피 불완전해. 미안해. 뭐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완전해요. 부사니까. 그러면 얘들은 문장에서 명사절 그런 거 역할 해요? 안 해요. 부사절이야. 싹 다. 그러면 의미 차이가 있어. 여기서처럼. 부사절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언제 뭐뭐 하든지 그러니까 no matter when의 의미냐 at any time when의 의미냐 wherever 뭐예요?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혹은 뭐뭐 하는 곳은 언제든지 no matter where이냐 any place where이냐 여기서 at 전치사 생략하고 나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고 여기처럼 전치사 쓰고 나서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도 계실 거야. 이거는 둘 다 맞아. 아시겠죠? 전치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둘 다 써. 그러니까 크게 구분 짓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whenever, wherever 같은 경우에서 언제 어떻게 해석하냐? 언제 양보,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도 언제 시간, 뭐뭐 할 때 언제든지 라고 해석하는지 어떻게 하냐? 방법 없어. 얘네들은 맥락이야. 맥락에 의존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로 낼 가능성이 적다. 시비가 걸리기 좋다.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however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 그러나 하지만. 자, 그러면 그때 however의 품사는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할 때 품사는 부사.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라고 해주셔야 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지 못해 however를. 알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접속 부사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제끼고 그냥 부사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however 다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지는 거냐? 라고 하냐면 얘네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떤 순서랑 똑같은 거야? 의문사 하우의 순서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 어순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로 나와. 얘는 어떤 문제로 내기도 좋아. 왜? 언제 형용사, 언제 부사 들어가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 이 자리가 형용사의 자리야, 부사의 자리야? 물어볼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주셔야 돼요? 동사 봐주셔야겠지. 얘가 보호를 받고 오는 동사냐? 일반 지금 가장 짧게만 보면
그 다음에 얘 구문이 특징적이잖아. 그럼 얘 서술형으로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셔야 된다는 거야. 얘는 일반적으로 어법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다. 얘도 가능성이 있다. 얘는 해석용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여기까지 질문. 이해 안 됐다. 없죠? 나중에 데일리 테스트 보고 확인할 거니까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는 클리닉으로 따로 불러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다. 자, 일단 퀵 체크.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서 갑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봤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2번만 볼게요, 같이. 자, 관계사의 용법이 다른 거. 자, 얘는 뭐예요? 주어, 동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자리지. 그럼 얘 명사지. 지금 얘 명사적으로 쓰인 거야. 자, 얘도 뭐예요? Whoever club 주어네. 그럼 얘도 똑같이 명사네. 자, wherever. 자, 얘는 뭐예요? 그냥 부서절이지, 보자마자. 그지? 얘는 부사야. wherever, whenever, however 명사절 못해. 부사야. 자, 얘는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절이네. 그죠? choose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 We would support. 자,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그럼 얘는 동사. 그러니까 답은 3번. 이해되어지겠지? 그러니까 복합관계사다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주어냐 부사냐를 구분지어줘야 되는 거야. 먼저에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 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거는 안 나왔을 텐데 그거 나왔으면 나올 거야. 오케이, 없네요. 넘어가시고 자, 이 부분 엎어싸 알맞는 거 모두 올라보세요. 모두래요. 하필 또. 자, 이거 나랑 어려운 거를 푸는 게 낫지 않겠어, 너네? 쉬운 거라기보다? 너네가 다음 주 월요일이지?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요 95쪽이에요. 책으로 안 드린 분들, 프린트로 드린 분들은 내가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꼭 그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어쩔 수 없고 생각보다 많이 없어.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이거 주어 있죠? 이거 이 선지가 있는 지문은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문장은. 자, the language가 주어져. of stock market이라고 하는 건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is 단수동사 맞죠? 그치? 항상 동사에 쳐져 있으면 주어와 동사를 잘 봐줘야 되잖아. 자, 2번에 가봅시다. how네요. 자, 앞에 여기지 but 하지만 접속사 with time and effort라고 해서 얘 aid이죠. 그치? 왜 이러네. 하지마. 자, 얘 aid. 자, 전치사 명사니까 you 주어 will find 동사 how you can think. 자, 그럼 지금 여기서 find 다음에 의문사 how 들어갈 수 있지. 불가능하지 않죠. 그럼 일단 뒤에 뭘 봐줘야 돼?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봐주셔야겠지. You 주어 can think and talk 동사 like a pro. 이거 그냥 A죠. 전치사 범죄한다니까. 자, 그러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완전하죠. 근데 여기서 의미까지 돼? 의미까지도 돼요? 그럼 돼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때 how 같은 거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의 의미, 한마디로 해석까지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살짝씩 해석이랑 어법이랑 겹쳐져 있게 되는 지문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how나 why나 when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사로서 쓰여졌다. 그런 경우다라고 할 때는 해석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3번 얘도 이제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럼 my stocks ing 주어네. 그럼 이제 단수동사 맞지? 자, 4번 init이네요. If the company 자, 주어 나왔어요. init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 거야.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주어 would stocks 자, 그럼 여기서 does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을까 틀릴까? 나 맞았다. 나 맞을 것 같아요. 이때 does 나오는 거 맞아요. 혹은 틀린 것 같아요. 틀렸다? 아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돼. 괜찮아. 내가 뭐 틀렸다라고 해서 뭐 놀릴 수는 있지. 소소한 재미는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욕을 해요, 때려요, 혼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 이때 does 틀린 것 같다. 맞은 것 같다. 몰라요? 오케이. 예,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너네 저번에 독해 수업할 때 뭐 얘기했어? 주어동사 잘 찾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했던 게 뭐야? 주어잖아. 얘 if 접속사지. The company 뭐야? 이 접속사 절의 주어. 그 다음 init 해서 완전하다며.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네. 그러면 if 절의 동사인 거잖아. 그죠? 그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찾는 게 어렵다 했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어렵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구문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자, 뭐 당연하지, 뭐 이걸로 굳이 문제를 내요. 네. 가장 쉽게 문제 낼 수 있는 게 뭐야? 주어에 따라서 얘 동사, 얘 진짜 동사인 거 알아볼 수 있지. 맞아? 여기서 얘 투부정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들어갈? 주식을 사야지. 잘 들 주식. 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잘 봐주시라. 자, 그러면 다음 거 5번을 가봅시다. 대신에요. 자, the important thing 주어 is 동사 nobody. 5번이에요. really 뭐야? The important thing is nobody really knows that.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안 되니?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서 대시 생략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 보호절의 역할을 하는 대시 보통 생략이 되어지지 않는데 구어체 기준에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얘는 그런 경우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대시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 그죠? 동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뒤에 뭘 봐줘야 돼? 완전하냐를 봐줘야 되는데 바로 다음 동사 나오네? 그럼 얘 틀렸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어진 자리가 무슨 자리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구분을 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까지의 관계사 문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선행사 종류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가 한마디로 관계사가 뒤에서 원래 격의 위치가 어디였냐, 주어냐 목적어냐를 잘 봐달라. 이거는 뭐 고르는 거야? 관계사들 사이에서 골라주게 되는 거잖아. 그죠? 관계사 사이에서 고를 때는 얘만 하면 돼. 근데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은 너네가 이제 what이 나오게 될 거잖아. what? 이미 나왔나? 나왔지. what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조용법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얘 자리가 어떤 자리야? 대명사 자리야? 아니면 한마디로 명사 자리야? 아니면 접속사 자리야? 라고 하는 것까지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자리를 잘 알아봐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옆에 거인가? 아니다. 2번 한 번만 더 풀고 끝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얘도 선지를 한번 봐주셔야겠지. 자, 1번 어디부터야? 엄마 왜 이렇게 기니? 원하지 않아. 자, the answer 주어 will be 동사 different
for depending on 얘는 전치사로처럼 많이 써요.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who is answering. 자, 얘는 의문사절이니까 가능하죠. The question 하고 나서 이거 하이픈이지 부연사며 특히나 if 접속사 그 사람 주어 is 동사 green 뭐야? 안 보여. green grocer이라고 해서 뭐 명사 얘가 뭐 자, that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관계대명사지. 바로 뒤에 동사 나오지. 주격이지. 그럼 되죠. 명사이고 상명사이고 만든 얘기 뭐 있어? 자, 두 번째 most people 주어네요. like 컴마 했으니까 얘 뭐야? 삽입이지. 제격. 그 다음에 동사 자리. 맞네요. 그러면 복수고 복수고 맞지? 자, 3번 자, the fruit 하지만 과일은 have seeds 씨앗을 갖고 있어요. inside 안쪽에 and that is why 얘는 너네가 해석해 주셔야 돼. That is why 여기서 why는 뭐야? 의문사 관계부사. 빨리 가고 싶구나. 이것만 설명하고 그럼 끝낼게요. 자, that is why는 의문사 관계부사. 의문사? 관계부사? 뭘까? 50% 가자. 뭐에 걸래? 나는 의문사에 걸게. 날 따라올 거야? 난 의문사에 걸게. 뭐에 걸 거야? 아이들? 관계부사에 걸까? 오케이. 자, 이 아이는 관계부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해석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때 that은요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켜. 이때 그래서 얘가 this가 들어갈 수도 있고 it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딱히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그것이 이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 원인. 뒤에가 뭐예요? 결과.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is why는 퉁쳐서 우리가 해석을 단순하게 뭐라고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히 상관없겠지?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야. 문제 될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때 y를 because로 바꿔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인 나와야 되잖아. 앞에 뭐 있어야 돼요? 결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y를 우리가 단순하게 의문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왜? 라고 하는 거니까 왜니까 그냥 because 바꿔도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바꿔 쓰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자, 하지만 과일들은 씨앗이 안에 있다. And that is 그래서 you won't hear a scientist say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토마토나 cucumbers 얘네들이 are vegetables 채소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때 y에 단순하게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앞에 데리스까지 있다라고 하면 해석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카톡으로 보내놓을게요. 고생하셨어요.